바퀴 여친 코즈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유원지 2부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유원지 얘기를 쿠가주메이에게 들은 무모는 웃음을 보이는데요. 유원지의 규칙은 개최자 날릉왕이 정한 개최 장소에서 돈을 들고 참가자들이 들어가 싸우며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갖는 간단한 룰이었습니다. 개최자 날릉왕은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며 5대째가 넘게 자격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는 폭주족의 모습을 드러내며 학생회장이 있냐 묻는데요. 학생회장은 꽃꽂이를 보며 저 꽃은 기운이 왜 없냐 묻습니다. 그리곤 하나라도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요. 학생회장은 꽃을 양손으로 쥐고 뭔 짓거리를 한 것인지 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주족의 특공대장이 학생회장 미즈치라는 놈이 여기 있냐고 찾아오는데요. 우리 대장이 지금 너에게 볼 일이 있다 하니 어서 따라오라 말합니다. 학생회장 미즈치는 바쁘니 돌아가라 말하나 특공대장은 고삐리가 맞는 것인지 여학생 하나를 잡아다 빤스러 넣으라는데요. 이 여자를 되찾고 싶다면 학교 뒤 주차장으로 오라 하고 학생회장 미즈치는 태연하게 다녀올 테니 너희는 부활동을 하고 있으라 합니다. 폭주족 대장 카야마가 주차장에 있으며 미즈치가 나타나는데요. 납치해간 여학생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빤스를 입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히무라라는 남자를 기억하냐며 그는 우리의 선대 총장이라 하는데요. 3개월 전 너에게 걸레처럼 처맞고 사람이 변하고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다며 아주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즈치에게 선제 공격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미즈치는 손가락으로 공격을 하며 120g이라 얘기합니다. 이 무슨 쌉소리인지 공격 시마다 그람수를 높게 부르며 미즈치는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그리고 폭주족은 드디어 자신의 살이 뜯기는 그람수인 걸 이해하며 도망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남자를 보고 미즈치는 오늘 쿠가씨가 오냐 묻는데요. 타이잔의 제자도 데려온다고 들었다고 신이 난 표정을 짓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쿠가주메이와 무모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짙게 썬팅이 되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거대한 대저택에 도착합니다. 무몬이 내리자 좋은 바람이 분다며 한 남자가 무몬 어깨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은 키의 남자를 보고 황이라 부르며 주메이는 여전히 기분 나쁜 녀석이라 얘기합니다. 황은 주인님이 기다린다며 두 사람을 데리고 날릉왕에게 향하는데요. 가면을 쓴 한 남자가 날릉왕이라 불러달라 말하며 무몬에게 너가 레슬러 마치다 하야토를 이긴 게 맞냐 묻습니다. 무촌내신의 기술을 언급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냐 묻는데요. 여기 비라루크에게 한번 써달라 말하며 꼭 한 손으로 사용해달라 합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무모는 자릉용하며 비라루크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날릉왕은 훌륭하다며 역시 타이잔의 제자라 합니다. 그리고 타이잔과 야나기 유코의 싸움을 언급하는데요. 무몬이 야나기 유코에 대해 묻자 그가 올 것 같다면 시합 신청을 하면 된다 말합니다. 무몬의 표정을 본 날릉왕은 자네의 신청을 받아준다 말하나 너에겐 입장 자격이 좀 부족하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너에게 사실 흥미를 가진 것은 내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몬이 뭔 개소리냐는 표정을 짓는 순간 코가네마루가 등장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역시 또 만나게 되었다며 마피아를 쓰러뜨린 게임이 즐겁지 않았냐 묻습니다. 무몬은 코가네마루를 알아보며 코가네마루는 너가 유원지에 가고 싶다는 영상을 보고 몇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는데요. 밖으로 나가 심사를 해준다며 오늘 잔뜩 즐겨보자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마술쇼인지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이며 무몬은 너가 어떻게 타이잔 스승님의 기술을 사용하냐 묻는데요. 무몬도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이나 주메이는 반대로 꽃을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연못에 뛰어들어 반대쪽 물가의 바위까지 건너는 테스트라 하는데요.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는 코가네마루가 연못에 뛰어들자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며 여유있게 밟아 건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모는 유원지가 이 정도의 세기라면 자신도 미쳐버리면 된다 생각하며 연못으로 뛰어드는데요. 잡아먹힐 줄 알았으나 악어 주댕이를 막아버리며 무모는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엔 처음 무몬의 등짝에 탔던 중국의 카이오인 황카이오가 등장하며 이 사람은 1억을 넘는 중국의 사람 중 몇 명 안 되는 인물이라 소개하는데요. 되져버린 레츠카이오의 모습이 잠깐 나오며 코가네마루는 너가 황카이오 선생님에게 한 대라도 맞추면 테스트를 통과시켜준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황카이오는 또 한 번 무몬의 어깨에 올라타는데요. 계속 쳐맞던 무몬은 벌레와 같다며 이건 상영권이냐 묻습니다. 황카이오는 제법이라며 자신의 청년권인 잠자리권을 보여준다 말하며 양팔을 벌려버립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잠자리를 따라하며 팔짝팔짝 돌아다니며 무몬을 압도하는데요. 무몬은 일어나며 당신의 기술을 사용해주겠다며 양팔을 벌립니다. 황카이오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며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순간 뒤통수를 노리자 무몬은 이것을 노린 것인지 잡았다며 황카이오에게 공격을 성공합니다. 공격이 맞으면 움직임을 멈출 걸 알았다는 무몬을 황카이오는 인정하며 두 사람은 훈훈하게 서로를 인정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무몬에게 코가네마루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야나키 류코와 타이잔 스승님의 기록 영상이라 말하고 세 남자는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공원의 늦은 시간 타이잔이 등장하며 어두컴컴한 그림자의 야나기 류코는 놀자고 말하는데요. 타이잔은 이 시간까지 있었으면 돈 좀 번 거 아니냐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얘기합니다. 야나기는 그딴 건 상관없다며 자신은 패배를 알기 위해 여기 서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쳤지만 오줌 지릴 만한 패배에 몸을 맡긴다며 약을 제대로 빨아버린 표정을 짓습니다. 타이자는 변태였냐며 이름을 묻자 야나기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주는데요. 살인청 부업자였냐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소문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나기는 사실 너도 나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냐며 서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야나기는 벨트를 이용하여 공격하고 편타와 함께 타이잔에게 공격을 성공합니다. 불알에도 편타를 날리려 하나 타이자는 코주의 동생을 생각한 것인지 그곳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공장을 사용하려는 야나기에게 복부 공격에 성공하나 야나기는 무슨 의미인지 이 승부는 벌써 결판났다고 얘기합니다. 독수를 가지고 있던 야나기는 마무리를 지으려 공격하나 타이잔이 피하며 나무가 시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이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나무를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힘을 주니 나무가 시드는 게 멈추며 야나기는 놀라는데요. 뭔 짓거리란 거냐 말하자 이번엔 몸에 힘을 주자 독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흥분된다는 야나기는 갑자기 코주의 이름을 얘기하며 타이잔을 당황시키는데요. 이 순간을 노린 야나기는 심장 쪽 살을 뜯어버리자 타이잔은 근력으로 지혈을 시킵니다. 빠기친 타이잔은 면상에 펀치를 날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네가 어떻게 코주의 이름을 아냐 묻는데요. 야나기는 너무 좋다며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나 여기서 종료 방송이 울리며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영상을 본 무모는 타이잔 스승님의 실력이 더 높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경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야나기가 비겁한 것 같냐 말하나 주메이와 함께 비겁할수록 좋은 기술이 아니냐 말합니다. 코가네마루는 그리고 숨겨진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며 사실 이건 너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시험한 거라 말하는데요. 비겁하다 말했다면 통과를 못했을 거라 말하고 이제 입장료를 달라 말합니다. 무모는 못했다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예외는 없다며 돈을 벌려면 뒷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라 얘기합니다. 주메이는 암시합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으며 무모를 암시합에 참전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도쿠가와가 모습을 보이며 옆에는 가라테 전설 오로치 도포가 서 있는데요. 타이잔이 죽은 지 벌써 4년이 됐냐며 도포와 싸우는 걸 꼭 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타이잔에게 바보 같은 녀석이라 말하며 도포는 제자인 무몬에 대해 말합니다. 무몬은 암시합에서 300만엔은 벌었으나 200만엔이 부족해 누군가를 찾아가는데요. 복싱 챔피언인 하야타에게 찾아간 무몬은 200만엔을 빌려달라 하나 예상외로 하야타는 쿨하게 빌려줍니다. 이 돈은 사실 오로치 도포가 하야타에게 무몬이 찾아온다면 빌려주라 건넨 돈이었으며 자신을 친척 아저씨라 얘기해달라 말하고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입장료를 모은 무몬은 자신의 몸 안에서 뜨거운 마그마 같은 것이 솟구친다고 하는데요. 날릉왕을 찾아가 무몬은 유원지로 향하게 되며 관 속에 들어가라 말하며 경기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복장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묘히 챙긴 무기가 있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요. 500만엔을 코인으로 바꿔주며 만약 되지게 된다면 시체는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합니다. 방송 종료가 흘러나오면 즉각 싸움을 멈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나 더 말해주자 무모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무모는 관 속에서 깨어나며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프로레슬링 마치다 하야토에게 있는 상처를 남긴 스승이었으며 무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짜고짜 공격을 날리나 무모는 피해내며 남자가 프로레슬러인 걸 알아채는데요. 자신은 고블린 카스로 소개하며 너가 마치다를 쓰러뜨린 꼬맹이냐 말합니다. 공격을 성공하나 카스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서며 뒤에서는 또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추억의 장소라 말하는 이 남자는 야나기 류코였으며 무몬에게 카스를 같이 때려잡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카스가 둘이 함께 야나기를 때려잡자 제안하는데요. 또 한 번 패배를 알고 싶다고 시부리는 야나기에게 카스는 그것은 관객이 정하는 거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싸우다 야나기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무모는 카스에게 백초크를 당하게 되는데요. 무모니 엎어치기로 카스의 면상을 콘크리트에 꼽아버리자 이마에 돌이 두개골에 박힌 모습을 보입니다. 싱글생글 웃는 카스는 이 구멍에 무언가를 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스승인 마운트 도바가 생각난다며 호흡이 중요하니 서로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 말합니다. 무몬과 몸이 대화를 하자는 카스는 제법 쳐맞자 드디어 돌아버린 것인지 아옹아옹이라 소리치는데요. 무촌내신까지 시전하려 하나 카스는 눈빛이 변하며 그건 프로레슬링이 아니지 않냐 말합니다. 누나를 찌를 공격을 하나 카스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공격을 맞으려 하는데요. 순간 무몬이 멈추자 넌 진심이 아니냐며 소리칩니다. 불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카스는 10분이 지났다며 이제 내 차례라 말하는데요. 카스는 좋은 악역이었다고 무몬에게 말하며 유원지 2부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